자, 한번 보시죠. 자, 10단은 보니까요, 좀 많이 어렵죠, 이 부분은. 자, 10단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명사절의 주어 두 번째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셔. 품사는 명사면서, 절의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모양은 절의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모양을 취하는 게 의문 대명사란 놈이에요. 그럼 이것도 모양을 해결을 봐야 되겠죠? 의문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얘는 주어 역할을 한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후가 주어 역할을 할 때 보실래요? 뜻은 어떻게 되는데 후는 어떤 뜻이 있대요? 형광펜 잘 따라오셔. 누가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what은 무엇이었죠? 그리고 which는 어느 쪽 이 정도로 독해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아? 맞아요. 얘가 자체적으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뒤에는 바로 동사라는 품사가 바로 붙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겠네요. 자, 그래서 88번 문장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동사 자리값 will be 하나 있죠? is determined라는 동사 하나 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요. will be라는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후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누가 정도의 자리값을 가져가겠죠. 아울러서 the next president는 우리 비동사는 보어를 많이 취한다고 했으니 보어라고 처리가 돼 있죠. 민서가.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의 주어가 된 거죠. 어디까지요? 두 번째 동사 전까지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수식어로 처리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는 결정되어진다. 투표자, 유권자들에 의해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대명사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 목적어 역할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 자체가요. 이 녀석들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죠. 주어 동사가 뒤에 따라 붙어요. 이렇게. 요게 사실은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92번 문장 봐주시면 되겠죠. 92번 문장. 그래서 얘는 옆에다가 92라고 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92번 문장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요. what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큰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 동사 하나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서영아, 그쵸? depend on입니다.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두 번째 동사. 어디에 달려있다요. 그리고 뒤에도 봤더니 어때? 민진아? what이 나왔죠? 또다시 뒤에 주어 동사.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 록버는 찾다 정도.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what도 목적어 역할. 앞에 있는 what도 뒤에 오는 what도 그래요. 목적어 역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what 자체가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 경우에는 뒤에는 주어 동사 어순. 그리고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역시나 주어 동사 어순. 서영아.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at you see. 무엇을 우리가 보는가는요. 메인니는 우리 부사로 빼면 되겠죠. 수식어니까요. A로 처리하시죠. 주로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볼지는 무엇을 우리가 찾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서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 네가 찾고 있는 양말이 있었는데 혹은 네가 찾고 있는 모자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여. 근데 엄마는 어때? 바로 찾아주시죠. 왜? 나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어때? 두루두루 다 살펴보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렇게 한번 해결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봐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제 who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의문 대명사요. 그쵸?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자. who's나 what이나 which가 요번엔 어떻대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도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요 자리값 who's서부터 what, which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때? 뒤에 명사가 붙을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여기다 써볼까요? 89번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89번 문장 한번 보시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who's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 명사인 아이디어가 붙어버렸죠. 그래서 누구의 아이디어 이렇게 꾸며주네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 동사로 누구? will be adopted. 그래서 얘는 채택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 remains. 그쵸? 얘가 두 번째 동사. 그러면 이 전까지가 이렇게 주어 역할. 그쵸?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가 will be adopted, 채택될까는 remain, 남아있는데 confidential은 비밀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상태로 유지된다. 여기서 confidential은 보호자리 값이에요, 여러분들. 괜찮겠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밑에오는 서우야. 표현은 이건 뭐야? who, whom, what, which 들어가고 주어 동사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요. 알파벳 O는 목적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주어 자리 값에 들어갔다면 동사가 바로 들어가는 패턴 1번 모양. 두 번째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이렇게 한다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모양.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은 뭐라고요? 이 녀석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 패턴. 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괜찮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동사는 두 번째 동사 전까지가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90번 한번 보실까나? 90번은 동사를 찾아서 다 밑줄을 한번 쳐보면 정보는 cause입니다. 첫 번째는 유발하다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is하고 none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두 번째 동사는 알려지다라고 해서 수동태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의 주어겠어요. 맞죠? 두 번째 주어 전에서 우린 괄호 닫기로 했으니까. 그럼 민진아, 첫 번째 동사로 지금 cause가 왔잖아요. 유발하다.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역할? 그래요. 주어 역할 하죠. 이렇게. 그 다음 알츠하이머 디지즈는요. 목적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거 치매라고 하죠. 치매.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무엇이 유발했는지, 무엇이 치매를 유발했는지는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요 정도요. 예는 아직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91번 보실까요? 동사들의 값 서우야 is considered 하나 잡고요. 여겨지다. 두 번째 will differ. 두 번째 동사로 다를 것이다. 두 번째 동사죠? 괄호 닫죠. 이렇게 what부터. 그래서 첫 번째 동사로 consider. 이거는 여겨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큰 하나의 뭐가 돼요? 주어져. 그럼 심볼, 스테이투스 심볼은요. 이거 보호 역할 하죠. 알파벳 C. 그 다음 뒤에는 어몽서부터 컬처까지는 수식어 처리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어몽은요. 뭐뭐마다 요 정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여겨지는지죠. 뭐로?
스테이투스, 사회적인 상징으로서. 무엇이 사회적인 상징으로서 여겨지는지는 will differ,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마다? 문화들마다 이 말이죠. 문화들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어때요? 사회적 상징의 기본은 뭐예요? 집이나 차? 그죠? 집이나 차? 물론 베트남도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베트남 같은 지역은 어때요? 못 사는 지역이니까 뭐 소나 말, 돼지 이런 게 많으면 사회적인 상징으로서 너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됐죠? 93번 보실까? 동사 찾아서 한번 밑줄 쳐봐 너희들이. 동사 누구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래, 메리스, 결혼하다죠. 우리 이것도요, 이 자리에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기억나세요? 서영씨? 여기 위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그쵸? 이거 배웠었는데 어디서 배웠었냐면 우리 교재를 여기 있나? 설마? 없나? 있어요.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1페이지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31페이지 보시면 민서가 유닛 7 해서 보이죠? 단어 이렇게 굵게 칠해져 있는 부분 거기 보시면 두 개의 이 영역에서 오른쪽에 끝에서 두 번째 단어 메리 위드 보이십니까? 위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 왜? 메리라는 단어는 위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동사로 누구 잡을래요? 그래요. 인터레스트 잡으세요. 흥미를 주다. 그러면 홈부터 메리스까지가 한 덩어리에 뭐가 돼요? 이게 큰 주어가 되지, 민진아.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홈은 목적어 역할. 왜? 주인공이란 단어가 메인 캐릭터가 주어, 메리스가 동사니까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who는 뭐다? 서우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놈이구나. 왜? 뒤에 더 메인 캐릭터라는 주어와 메리스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n the movie, 영화에서는요. 누구와 주인공이 결혼하는가가 인터레스트, 흥미를 주죠. 누구한테? 관중이나 관객에게 흥미를 준다. 요 정도로요. 괜찮죠? 94번 보실까나? 동사 찾아서 여러분들이 밑줄 한번 다 쳐보실까? 동사는 will happen, 발생할 것이다. 하나 잡고요. 두 번째 동사 is 잡죠. 그러면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어, what부터 life까지. 그대로 따라오고 계신가요? 하나 더. 여기서 great thing은요. 주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거 명사죠. 엄청난 것. 명사니까 what은 아하. 명사를 꾸며주네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뜻이 무슨 이나 어떤 정도의 의미를 데려가겠죠. 그리고 참고로 anybody's guess는 보어 자리값. 뜻은 뭐예요? 누구도 확실히 모르는 것.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대단한 것들이 will happen, 발생할까는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은 누구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요 정도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what은 뭐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됐죠? 밑에 96번 영작 문제 보이세요, 여러분들아? 이것도 한번 생각을 먼저 좀 해보실까나? 요게 힌트예요. 어서 와요. 아이고, 둘이 붙어 다니시는 거야? 이제 표정이 좀 밝아졌네. 지혜야, 네. 잘 살아 있었어? 네. 자, 가볼까요? 일단 어느 친구들을 당신이 선택하는지라는 말에서 어느 친구들을 저는 우리 보통 주어 자리 값에는요 95번 안 했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가보시죠. 우리 주어 자리 값에는 보통 해석하실 때 은는이가를 넣고요. 목적어 자리 값에는 을르를 넣거든요. 해석을 하실 때. 그래서 영작을 하실 때도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은는이가나 을르리 붙으면 우린 이거를 조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느 친구들이란 말이 문장 첫머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아 우리가 필요한 건 주어진 단어 속에서 어느란 단어는 위치밖에 없죠. 그래서 위치를 쓰는 겁니다. 먼저. 됐나요? 그 다음 친구니까 뭐 써요? friends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럼 뒤에는 당신이 선택하다라는 주어 동사를 쓰면 되잖아요. 바로 you choose를 쓰면 되겠죠. you choose요. 이렇게까지 왔죠.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영향을 끼친다라는 동사 자리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주어진 단어 속에 have 있죠. 요거를 이용하셔서 단수꼴인 has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킥이네요. 그쵸? 그 다음 a major라는 단어 집어넣으시고 major는 주된 중요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influence까지. 그래서 a major influence 그 다음 나머지는요. 당신의 인생이니까 on your life 이렇게 쓰시면 괜찮겠죠. 됐죠? 지하 38페이지야. 이렇게 처리를 해봤다.
그 다음 95번 한번 보실까나? 95번 동사 일단 하나 여기 있죠. will host. 그죠? 개최하다요. 두 번째 동사 will be announced. 이게 두 번째 동사로 뭐가 돼요? 발표되다요. 두 번째 동사. 그렇다란 이야기는 games까지 주어. 이렇게 크게. 얘가 첫 번째 동사였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그래서 Siri는 명사 자리 값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란 이야기는 위치가 이렇게 Siri를 꾸며주고 있다, 지민아. 그래서 어떤이나 무슨 정도? 하지만 여기서 어떤이 훨씬 낫겠지? 어떤 도시가, 어느 쪽 도시가 will host, 개최할 건가는 뭐를? 다음번 올림픽을. 그것은 will be announced, 발표될 거예요. 오늘 발표될 거예요. 이 정도로 처리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관계대명사에서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따로 형광펜 좀 쳐보실래요? 요거 후부터 위치까지. 요거를 누구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서영아 관계대명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우리 그 관계대명사 파트 들어갈 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제목에서 모든 걸 먼저 찾아가잖아요, 소영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명사절이에요. 그럼 명사절이라는 이야기는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형용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요 하나같이요 기존에 배웠던 지식이 있으면 그걸 자꾸 바탕으로 다음 생각을 못 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같이 후만 보면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완만 봐도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문법이 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수동태, 공부 좀 하신 분은 뭐 가정법, 그죠? 아니면 현재분사, 과거분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현재 완료, 뭐 현재 완료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뭐 경험 계속 결과 완료다, 뭐 이렇게 외웠을 거고, 그죠? 근데 고등 영어에서는요, 중학교 때처럼 현재 완료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고등 영어에서 쓰이는 건 했다와 해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제가 좀 깨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상위권 애들만 좀 데려가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우리 반 포지션이요. B반이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해.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적은 3월 달에 여러분들, 4월, 5월, 6월이죠. 6월 달쯤 해서 다 여러분들을 시집장가를 보내는 거죠. 더 윗반으로. 그럼 저는 좀 쉬고요. 실력을 여러분들 좀 더 쌓아서 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존에 파일 통해서 봤던 영단어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지혜도 뭐 고난도 영어로 했더만 중학교 맞죠? 네, 다 봤어요. 고난도. 성현이도 그렇고. 성현이는 글씨체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더라고. 글씨체 자체가 거의 볼드예요. 볼드가 뭐냐면 BOLD 대담하다. 나는 최고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야죠. 저랑 뭐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얘들아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학원을 빨리 그만두기 위함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근데 이 친구가요 1월 2일부터 1월 5일인가요? 1월 5일 1월 5일 날 다른 학원을 처음 갔어요. 근데 이 학원이
우리 학원보다 원비도 비싸요. 어찌됐든 애니메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만일에 원장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아이하고 셋이 상담을 갔는데 원장님이 뭐 잠깐 뭐 할 거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있었는데 와이프하고 딸은 앉아서 장난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저도 모르게 이 원장실에 진열되어 있는 교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직업병이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원장님 들어오더니 약간 좀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뭐 요 정도. 근데 얘기하는 게 자체 교재를 사용했대요. 제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복사 뜬 거거든요. 딱 봐도 이거 어디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랬는데 우리 딸이 딱 수업 2번 듣고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랑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못 쓰는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거 써요. 이거 똑같이 이거 씁니다. 이거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좋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자친구들 중에서는 아직은 저를 좀 뭐랄까 그렇게 좀 편해하지 않는 뭐라 해야 돼 불편한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공부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꼭 좀 이 천일문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좀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지혜나 지민이나 제가 그렇게 영상 강의를 녹화를 떠서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꼭 좀 빠뜨리지 마시라고. 지민이도 그렇고 우리 민석이도 그렇고 그죠? 서영이도 그렇고 그죠? 서우야 유일하게 우리 서우만 수업 한 번도 안 빠졌네? 야, 나 이번 주 일요일 날 코스트코 가거든요. 뭐 좀 사다 드릴게. 좋아요. 그러네. 좋습니다. 자, 유닛 11 한번 가보실까나, 여러분들? 이번엔 뭐야, 여러분들? 가주어이시래요. 가주어이십니다. 그러면 가짜 주어가 왜 탄생하게 되느냐? 제가 이거 공식으로 만들어 드리죠. 자, 문장 첫머리, 문두라고 처리하실래요? 문장 첫머리? 이거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이씨, 왜 이래요? 부담스러워. 자, 그래서 문두에 이시라는 대명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가서 뒤에서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 플러스 주어 동사나 아니면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나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나 이것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 보이는 순간 뒤로 가셔서 얘네들을 찾아라. 그래서 찾는 순간 여기서 한번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이하가 뭐가 돼요? 이 전체가 하나의 진주어가 됩니다. 됐나요? 지야 괜찮아? 그럼 얘는 가짜 주어잖아요. 그럼 민진아, it은 해석이 안 되겠죠? 그것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다시요. 문장 첫머리에 it이 보이는 순간 우리의 눈은 뒤로 가서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외더절이나 의문사절이 있는지 확인. 있으면 it은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보통 민서가 요 자리에는요, 요 지렁이 표시했던 요 자리에는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는 게 베스트냐면 뭐뭐 한 건이나 인건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럼 끝나요. 그러면 직독직해가 가능합니다. 앞뒤로 해석을 하는 거가 아니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 중학교 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가주어 it을 쓰는 이유는 진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다, 맞지? 그거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도리도리예요. 그러면 말씀드리죠. 제가 결론은 왜 그럼 가주어 it을 이렇게 썼느냐? 민서가 왜 썼냐면 바로 여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인건이나 한건이란 말, 여기를 먼저 의미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미 강조입니다. 서우야. 아까 서우야 내가 그랬지. 서우야 일찍 왔으면 저기 뭐야 너무 추운데 있지 말고 강의실로 들어와 있어. 이 말은 내가 서우라고 이름을 부른 이유는 이름부터 강조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혜 엄마가 되게 바쁜 상태에서 너 밥은 먹여서 학교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먹어 이러죠. 왜? 지혜야 먹어보다는 먹어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말하고도 똑같아요. 영어도. 그래서 원어민들한테 진짜 주어가 길어서 뒤로 빼고 가주어 있을 썼다? 이해 못해요 걔네들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말을 먼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주어 it을 쓴 거예요. 왜요? 가주어 it을 쓰는 순간 얘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 들어가면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뭐뭐 한 건, 뭐뭐인 건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그럼 민서가 대절이 올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뭐 한 건, 뭐뭐인 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웨더는 지민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들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주어가 동사 하는가이다. 요 정도? 그 다음 의문사가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의문사 자체의 의미를 지민아 넣어줘야지. 그리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 정도.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왜 가능했냐면 이 전체가요. 여기 투부정사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지혜야 공통점으로 가자면 뭐야? that, whether 의문사의 공통점은 얘네 공통점 뭘까요? 얘네 뒤에 이 세노무 자식 뒤에는 주어 동사 붙을 수 있죠. 이렇게. 좀 지저분한가? 지울게요. 마음에 안 들어. 지워. 지울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빼고요. 민서가 얘 빼고 투부정사 빼고는 이 세노무 새끼는 자체적으로 주어 동사 데려갈 수 있다고요. 그 얘기가 드리고 싶었어요.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만 현관을 지시면 되겠어요? 동명사는요? 동명사는 우리 보통 뭔데요? ing 꼴로 끝나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가주어라는 파트 안에 해당이 되지 않죠. 다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만 빼고요.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한 단어. 이건 수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 표현이라는 게 민서가 수거라는 거잖아. 이거 두 개 빼고는 없다고요. 아, 잠깐 저 좀 보세요. 문장 첫머리에 25이시면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웨더나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패턴이 오는 건 맞는데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그냥 해석으로 기억하시라고. It is no use ing 혹은 it is worth ing. 요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it이라는 가주어를 동명사는 끌어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이 동명사는 이 안에 범주에 차지하지 않죠. 됐죠? 오케이. 해석 한번 해보실게요. 97번 보실까나? 20문장 첫머리에 보였어. 그지, 소영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혹은 웨더절이나 의문사 주어동사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전 여기서 잘랐어요. 그럼 투 이하가 진주어. 맞지, 민진아?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해석 자체는 지민아 연결시키라지. 한 건, 인 건. 딜라이트는 보호 자리 값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요? 기쁨인 건 이렇게 해요. 됐나요? 기쁨인 건. 그리고 사실은 진주어 자리 값은 맞죠. 형광 펜친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somebody는 트러스트에 걸리는 목적어예요. 이렇게. 그 다음 so complete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지민아? 얘는 앞에 트러스트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부사예요, 부사. A. 그러면 보라색으로 해석해 보실까나? 보라색으로 어떻게 돼? It's a delight. 기쁨인 건 투부정사들은 뭐뭐 하는 것이라죠, 민서가. 그치? 기쁨인 건 믿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매우 완전하게 믿는 것이에요. 이 말. 즉,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 상대편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 98번 보실까? 지혜야? 1 있죠. 당연히 true는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보호 자리 값이죠. C. 그 다음 어떻게 돼? 자르는 거죠. 그럼 that 이하가 진주어 자리 값이죠. 그럼 that은 우리 아까 배웠거든요. 자체적으로 주어 동사 달고 들어간다고요. 보이시죠? health라는 주어, is라는 동사. 그 다음 above wealth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가지고 수식으로 날릴 수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온다면. 이거 제 딸도 보여주는 거라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니까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It's true. 사실인 건 이렇게 말을 붙이라 그랬죠. 사실인 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돈보다 위에 있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건강이 돈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99부터 조금 쉬었다가요.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모자를 쓰고 온다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요, 코로나 때는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살기 편했죠. 왜냐면 저도 이거를 경험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토요일 같은 경우 여자애들은 연지곤지를 못 바르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귀찮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학원에서도 특히 고3 여자애들은 그렇게 그냥 뭐죠? 연지곤지를 못 바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눈가만 씻는 거죠. 여기만 싹 씻고 이빨만 닦은 다음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똑같죠. 응?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학교가
공대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요, 이 공대들은 잘 못 씻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 영문이니까 인문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에 샤워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만 공대 같은 경우에는 샤워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왜냐면 과제물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다 막 안 씻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학교를 오는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차를 사가지고 제 차를 끌고 다녔는데 애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공대 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목욕 가방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학교에서 씻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연지곤지 바르신 분이 하나, 둘 분 정도 있어요. 두 분 정도. 근데 이제 너희들 이제 3월 달에 또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점차 이제 너희들도 자연인 모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연지곤지 바를 시간도 아마 없을걸요. 하여튼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99번 한번 보시니까요. 문장 첫머리에 it이 있어요. 그러면 가주어냐? 그렇죠. 가주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절이나 웨더절이나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즉 의문사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잘랐어요. 이렇게 굿 뒤에서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 펜 좀 이용할게요. 여기 이하는요,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우리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투부정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럴 수가. 왜 그러죠, 이거? 저 혼자 신났었나요, 그러면? 이건가요? 다시 가시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99번 보시면 지금 뭐예요? it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주어가 되는 상황인 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 굿 뒤에서 한번 자르는 거죠. 그럼 지혜야, 문장의 주어가 진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스피드까지. 얘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어떤 변형이 일어났냐면 민서가 여기는 다른 유형입니다. to부터 books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부정사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핸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손잡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흔히 부사로 쓰였다고 해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요. 앞에는 어떻게 돼요? 동사 하나 보이죠? is. 그죠? 그리고 나서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The same reading speed. 요게 목적어로 use에 걸리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또다시 different서부터 books까지가 또다시 핸들에 걸리는 목적어죠.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가 동작의 대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보실까나?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It is not good. 좋지 않은 건 됐나요? 혹은 좋지 않다라는 건 나쁜 거니까 나쁜 건 이래도 되죠. 나쁜 건 사용하는 것이다. 뭐를? 똑같은 독서의 어떤 속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다루기 위해서요. 뭐를요?
different는 여기서 다른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이란 뜻도 있어요. 다양한 타입, 유형의 책을 다루기 위해서요. 이렇게. 됐나요? 다시 말해서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읽고 시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읽으면서 그 시와 시 사이에 있는 의미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똑같이 투부정사의 패턴이 두 개가 있긴 하나 여기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해석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를 주어처럼 해석하시지는 말라는 이야기.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100번 한번 보실까나? 이시 있죠, 또. 이시 있어요? 그럼 뒤에 투부정사 보이실까나? 투에서 한번 자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장 끝까지 쓱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해요? 다른 색깔 펜 이용할게 지혜야. 요거요. 대부터 요 문장 끝까지. 대부터 이 문장 끝까지는 사실은 remember에 걸리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t은 여기서 자리값이 접속사예요. 자, 저만의 절대 공식 기억나세요? 뭡니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 접속사 뒤에는 지민아 항상 뭐가 온다? 주어 동사 온다. 말씀드렸었거든요. 늘상 반복할게요. 절대 공식.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 동사가 하나 더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동사 누가 걸려요? lead to요.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발하다. 그 다음 배드서부터 outcome까지는 자체적으로 목적으로 얘한테 걸리겠죠. 나쁜 결과요. 그럼 대절의 주어는 누구고요? good decision. 훌륭한 결정 정도. 그리고 동사는 can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분석은 끝. 그러니까 진주어를 어디로 봐야 된다? to remember로 보셔야 된다. 어디가 진주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가 진주어가 아니라 that부터 outcome까지가 진주어가 아니라 정확한 건 remember다. 그쵸? 그럼 해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보시면 It's important. 중요한 건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다. 뭐를요? Good decision. 훌륭한 결정들이 still. 여전히 유발한다고. 뭐를? 나쁜 결과치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을 굉장히 좋게 어떤 걸 결정을 했는데 이 좋은 결정 자체가 플러스 좋다고 해서 결과치가 항상 좋을 수는 없다. 즉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라고요. 괜찮죠, 여러분들? 101번 보실까나? 자, 역시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시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주어가 보이시죠? 자, 그럼 가주어 체크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진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자르시면 되겠죠. 그럼 that은 여기서 접속사의 역할을 할 테니까 지민아, 아까 100번에서 that이 접속사면 뒤에 자체적으로 주어 하나, 자체적으로 동사 하나 이렇게 데려갔거든. 똑같다는 거죠. 뒤에 동사 하나 더 보이세요? can contribute to. 이건 두 번째 동사로 기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뭇에
원인이 되다. 이렇게 해요. 그럼 문장의 주어는 어디요? 대절은 to부터 food까지가 주어.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that부터 obesity. obesity는 비만이란 뜻이거든요. 비만. 여기까지가 하나의 뭐다? 진주어다. 진주어. 그럼 문장의 동사 하나 더 있죠. it's, is. 원더는 보어입니다. 놀랄만한. 그래서 국어를 좀 하신 분들은요, 이거를 또 놀랄만하지 않은 건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해석을 하실 때 놀랄만하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아 결론적으로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세요. 노 원더는요 놀랄만한이 아니라 놀랄만이라는 뜻은 맞아요. 원더가. 근데 놀랄만한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건 됐나요? 이렇게 독해하시라고. 놀랍지 않은 거죠.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러운 건 too much fast food. 너무나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들이요.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can contribute to. 어디에? 비만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요. 혹은 비만에 can contribute to. 원인이 된다. 요 정도로요. 됐나요? 그 다음 102번 한번 보실까나? 동사 한번 찾아서 밑줄 쳐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동사 두 개거든요. 밑줄. 네. 동사 첫 번째 is, 두 번째 이렇게 걸리죠. 그죠? 그리고 it이라는 가주어가 들어간 이상 어떻게 돼요? whether에서 잘랐죠. 그쵸? 그렇다란 이야기는 이 전체가 whether절이 뭐가 돼요? 이게 진주어다. 잡아낼 수 있겠어요? it은 가주어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대열아가 들어가면 이건 뭐뭐가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요. 이 자리가 주어져. 외계인이요. 그죠? 외계인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at this time이죠. 괄호 열고 닫고 시간을 나타내니까 m으로 빼시죠. 시간입니다. 현재까지는 됐나요? 현재까지는 it is not certain. certain은 그럼 확실한이란 뜻인데 불확실한 건 이러면 되겠죠. 앞에 not이 있었어.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건 whether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 인지 아닌지보다는 인가나 한가 정도로 해석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건 뭐다? 외계인이 있는가이다 이 정도로요. 어디? 저 바깥에는 요 정도로. 요것도 M으로 빼시죠. 13번 보실까나? 동사 찾아서 밑줄 한번 다 쳐보실래요? 첫 번째 동사 누구? can be explained. 이건 우리가 보통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다가 BPP 수동태를 묶어버렸죠. 설명되어질 수 있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는 누구요? 그렇죠. 민서가 fly죠. 날다. 그 다음 앞에 it이라는 서영아 가주어 보여요? 자르시죠. how에서. 그러면 how서부터 문장 끝 flies까지가 뭐예요? 이게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민진아, how는 뭐예요? 의문사죠. 그러면 on airplane이 자체적으로 주어 하나 달고 들어가죠. 그 다음 by physic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m으로 빼시죠. 참고로 physics는 물리학이라는 뜻이니까. 독해해 보실까나? It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건 뭐에 의해서? 물리학에 의해서요. 그것은 how는 여기서 어떻게 정도의 뜻이겠죠. 어떻게 한 대의 비행기가 날아가는지이다. 요 정도로. 됐죠? 그래서 제 해석을 보시면 왔다 갔다 안 하죠. 앞에서부터 그냥 가죠. 104번 보시죠. 역시나 동사 두 개 한번 찾아보실까나? 찾아보세요. 밑줄. 동사 찾아서 밑줄.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 첫 번째는 누구예요? is. 잘하셨어. 두 번째는 left요. 그렇죠. 그래서 left는 여기서 두 번째 동사로 떠나다죠. 떠나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시라는 뭐예요? 가주어가 있으니까 진주어는 y서부터 자르시죠. 그래서 y는 우리 의문사라고 하시죠? 쭉 여기까지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체적으로 he는 y에 걸리는 주어, his, sit은 자체적으로 걸리는 목적어죠. 어디에 걸려요? left에 걸리겠죠. 이렇게. 그 다음 민서가 all of a sudden은 수식어로 빼시죠. m입니다.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앞에 mystery는 뭐예요? 구어 자리 값이죠. 해석해 보실까나? 어떻게 해석이 되죠? It is a mystery. 신비스러운 건, 그죠? 신비스러운 건 왜 그가 떠났는지이다. 바로 자신의 자리를. 그것도 all of a sudden, 갑자기. 되나요, 여러분들 해서? 요렇게요. 105번은 뭐냐? 우리 아까 105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It is no use ing의 모양만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서 it은 가주어냐? 예, 맞아요.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긴 동명사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이 진주어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보통 동명사는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밖에 없다 그랬죠. 수거처럼. 단어 수거처럼. 그래서 it is no use ing는 한 단어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플릿은 밀크를 꾸며줍니다. 엎질러진. 5번은 about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요?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수습이 먼저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엎질러진 물. 그죠? 106번 마찬가지죠. It is worth ing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역시나 it은 가주어 맞아요. 가주어 맞고요. 여기가 동명사로 예 진주어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도 관용적으로 쓰죠. It is worth ing. 그럼 뭐예요? ing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our thinking은 어떻게 돼요? challenging에 걸리는 목적어죠.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우리 아까 봤던 거 투부정사죠. 하지만 부사로 쓰였어요. 지혜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면 하나같이 우리는 해석은 어떻게 돼요? 목적으로 독해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영아, 선생님 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진주어 아니라고요. 부사라고, 부사. 민지다. 진주어는 여기 있어요. 챌린징이. 됐죠? 이렇게 처리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거죠. 참고로 attitude는 태도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It is worth ing니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죠. 챌린징. 챌린지가 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디에? 민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띵킹, 생각에. 뭐 하기 위해서요?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뭐를? 새로운 태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태도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생각의 변화부터 먼저 와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라고요. 됐죠? 여러분들 태도가 너무 좋아서요. 요거 잠깐 애티튜드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짝만 지울까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에서 이거 많이 써요. 1등급 맞고 싶죠, 여러분들? 튜드 형태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그레이티튜드예요. 그레이티튜드. 투드 형태는 그대로 공유가 돼요. TUDE는. 그래서 그레이티튜드. 그럼 이건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정리 가능하세요? 그 다음 솔리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리라는 말은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솔로에서 왔어요. 솔로.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커플들 지나가면 부럽잖아요. 솔로 입장에서. 그쵸? 그래서 솔리튜드 그럼 이건 뜻이 뭐냐면 고독함이란 뜻입니다. 이거 아마 A반이나 S반도 모를걸요? 그죠? 그 다음 요거요. 알파벳 L을요. 화면 잘 보세요. 알파벳 L이거든요. 제가 되게 길게 썼죠. 되게 길게 썼죠. 일반적인 L의 높이보다 어때요? 상당히 길게 썼죠. 그래서 altitude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높이란 뜻입니다. 제가 높이 썼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고3 때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튜드 형태로 끝나는 단어는 다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는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뒷페이지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나와 있죠? 간단간단하게 가야 되겠죠. 의미는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여덟강펜 투부정사에서 동사를 행하는 주체.
왜냐면 민서가 투부정사도 결국은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넣은 거니까 사실 이것도 뭘 나타낼 수 있어 민서가 동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 주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1번 투부정사는 이렇게 쓰죠? 투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실까요? 필기 좀 해보실까요? 됐나요? 왜요? 투부정사도 동사 원형을 활용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리고 주어는 우리 s라고 표현하시죠? 의미상의 주어예요. 단 조건이 붙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고요?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 있죠. 원래 주어. 문장의 주어. 문장 주어. 혹은 목적어죠. 문장 내의 목적어. 이거와 일치하지 않을 때만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나? 됐어요? 세 번째는 모양이 있습니다. 서아가 눈이 잘 안 보니까 지민이 거 잘 봐. 세 번째는 모양이 있는데요. 모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아, 이름 너무 어렵다. 그냥 for 플러스 명사예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죠. for 플러스 명사. 됐나요? 아니면 of 플러스 명사요. 두 개네요. 근데 지혜야, 거의 모양은요. 의미상의 주어의 모양은 다 100% 중에서 99%가 다 for 플러스 명사예요. 99%는 for 플러스 명사입니다. 나머지는 뭐고요? of 플러스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주어 자리값 독해할 때요. 주어 자리값 독해할 때 우리 주어 자리값 어떻게 독해했어요? 은는이가 붙였죠. 똑같아요. 명사에다가 은는이가 붙이시면 돼요. 자, 저 설명 끝났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볼까? 일단 얘들아 107번 한번 봐봐. 보시면 배운 거 써먹어야지. 뭐예요? 일단 이시라는 가주어 보이시죠? 설명 조금만 더 할게. 그러면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외더절이나 이런 거 찾아주라죠. 여기가 진주어죠. 투부정사니까. 그리고 이 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어떻게 봐야 돼요? 바로 여기 모던서부터 트렌즈까지가 자체적으로 킵업 위드에 걸리는 목적어인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킵업 위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얘는 동사 원형 자리값인데요. 얘의 자리값은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진짜 주어, 여기가 진주어라고요.
근데 이 진짜 주어 앞에 뭐가 있어요? for 플러스 명사 보이십니까? 지혜야? 보이죠? 그럼 이거는 107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건 뭐예요? 1번 확인했죠. 투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 3번 확인했죠. 모양은 for 플러스 명사나 o 플러스 명사인데 99%는 for 플러스 명사다. 확인했잖아요. 남은 건 뭐예요? 요 2번이요? 이건 뭐예요? 문장의 주어가 누군데요? 가주어였죠? 이 가주어하고 스튜던트하고 동일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해결됐네요. 2번도. 어떻게 가짜 주어인 it하고 스튜던트가 같아요? 다르죠. 확인 다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it is important에서 is가 첫 번째 동사가 온 거고요. important가 보호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3번에서 은는이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가보시죠. It is important. 다른 색깔 표현을 좀 이용할까요? It is important. 중요한 건 됐나요? 중요한 건 말을 붙이자 그랬죠? 중요한 건 for student니까 학생들이 됐나요? 학생들이 to keep up with 따라가는 것이다. 됐나요? 뭐를 목적어 잡아주니까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 가능하실까요? 108번 가보실까요? 108번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의미상의 주어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지금 1번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투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 보실래요? 여기 있잖아요. to shine. 그쵸? 그럼 여기서 to shine은 뭐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배우긴 했습니다. 뭐예요? to 부정사 맞아요. 근데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해. 그럼 그 문장의 동사는 누구고요? make요. 주어는 리얼 리더요. 진정한 리더들. 목적어는요. 스페이스요. 그럼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면 어때요? 문장의 주어였던 리얼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다른 사람하고 동일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또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던 스페이스 공간이란 뜻이죠. 이거하고 other가 동일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살아있는 거죠. 그 얘기가 민지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 두 번째요. 여기입니다.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예요. 민서가 맞죠? 뭐 끄덕거려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은요. 여기다가 은는이가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덜즈에다 맞죠? 가보시죠.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make space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빛나게끔 하기 위해서. 됐나요?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해석을 보지 마세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독해하는 방식을 자꾸 습득을 하시라는 이야기. 그래야지만 문장이 길어졌을 때도 정확한 독해가 된다는 거죠. 109번 또 확인해 볼까요? it 가주어네요. 느낌 와야죠. 진주어가 올 수 있겠구나. 그쵸? 됐나요? 여기 뚝 자르죠. 그럼 이건 유닛 11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장 끝까지.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진주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요. 네. their meaning은 목적으로 얘한테 걸리겠죠. 자체적으로. 그 다음 오버타임은 시간이 흐르면서라는 뜻이니까 시간의 의미로 수식어로 빼시죠. 그럼 앞에 동사 하나 더 보이세요? 가주어 뒤에 it 잡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for was는 지혜야 의미상의 주어 맞을까요? 네. 왜요? 문장의 주어였던 가주어 it과 was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죠. 잡아냈나요? 끝. 그럼 독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It is natural. 자연스러운 건 됐나요? 자연스러운 건 for was 단어들이 바꾼다라는 것이죠. 뭐를? 자신들의 의미를 어떻게?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됐나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항상 늘 똑같은 의미만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언어 고유의 뜻이 바뀔 수도 있죠. 그 얘기입니다. 10번 보실까요? 10번 동사는 누구예요? waiting for까지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럼 주어는 누구고요? 좀 어렵나요 이거? furthest이야. 보행자란 뜻이. 민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가? 자전거 많이 탔어? 자전거가 움직이려면 네 발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페달? 잘했다. 너 똑똑하네. 페달에 있어야 되죠. 여기 패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걷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걷다. 그래서 보행자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 민석이가 똘망똘망한 민석이가 얘기했지만 자전거 페달이 이렇게 쓰거든요. 페달. 물론 뭐 페달이라고 발음하면 좀 있고 패들이죠. 패들.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anyway.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 the right는 뭐가 돼요? 목적어죠. 자체적으로 뭐에 걸리겠고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이거 또 똑같죠. 아까 우리 봤던 거 to 부정사 뭐요? 부사로 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목적으로 돕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요거 from 보이세요? from 다른 색깔 펜 이용해서 지혜야. from to 얘네는 단짝이에요. 그래서 from은 보통 뒤에 출발점이 오고요. 어디에서 to 뒤에는 보통 도착점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야 너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본 적 있지? 그럼 한국에서 베트남 그러면 어떻게 써요? from 한국 to 베트남 이렇게 쓰죠. 출발점이 먼저죠. from은 항상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의미사의 주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for light. 그럼 의미사의 주어를 썼던 이유는 뭘까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보행자였어요. 보행자. 더 furthest리안. 이거하고 신호등하고 같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쓴 거다. 맞나요? 너희들 오늘 저기 뭐야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만일에요. 만일에 얘들아,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잖니. 이거를 빼잖아요. 그럼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보실래요? 자, 보세요. 보행자들은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바뀌기 위해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보행자가 바뀝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정도예요. 응? 107번도 한번 보실래요? 나 이거 되게 지금 너희들 하이레벨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뺄게요. 이 부분 for student를 한번 빼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따라가는 것이다. 현대 디지털 트렌드를. 왠지 맞는 것 같죠? 근데 글을 읽은 사람은 지민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누가 따라가는데? 누가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108번 한번 보실래요? 왜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지 언어적인 뉘앙스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거를 뭐 공식처럼 봐봐. 공식처럼 문장의 주어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목적어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미적으로 어색하다니까요. 보실래요? 108번도 여기 for others를 한번 지어보셔. 그러면 이거 지어봐.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 진정한 리더들은요, 공간을 만들어요. 빛나기 위해서, 빛내주기 위해서. 누구를 빛내주게 하는데요? 어색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자기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자기 자신이면 왜 여기서 to shine에서 끝나요? themselves란 말을 붙여서 넣었어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안 그래요? 어색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themselves까지는 몰라도 좋아.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의미상의 주어를 빼면 어떻다 여러분들아? 문장이 매우 어색해진다 이거예요. 됐나요? 응? 다시 말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빼는 순간, 얘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잘 안 된다고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그 1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건 숙제요. 이제 다 끝났어. 3분만 줘. 3번인데요. 이거죠. 1%는 누구를 쓴대? 오브 플러스 명사를 쓴다면. 됐나요?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너희들 이거 이런 거 나랑 하려고 너희들 비싼 돈 내고 선생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 어떨 때? 말 그대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을 할 때 누가? 형용사가. 끝. 문장 속에 어떤 형용사가 있는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for가 아니라 of가 온다고. 끝. 됐나요? 그래서 칭찬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 아실 텐데요. wise는 알려드릴까? 현명한이라는 뜻이죠. 모르시면 쓰시고 오늘부터 알면 돼. generous는요. 저 선생님이요. 관대한 쓰고 계신가? 아신다면 안 써도 돼요. polite는 여러분이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정중한, 예절 바른. clever는 여러분이죠. 영리한. considerate은 뭘까요? 소영아? 사려 깊은 이거겠죠. 그럼 이거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 뭐예요? 긍정적인 평가죠. 그래서 칭찬, 지혜야, 맞지? 그 다음 careless는 뭐예요? 부주의한. 그러면 선생님 왜? 칭찬에서요 신중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careless의 반대는 뭐예요 선생님? 네, 칭찬에다 써드리죠. careful이요. 이것도 괜찮죠. 이건 칭찬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polite가 뜻이 뭐랬었지요? 너잖아 너, 그치? 그거의 반대가 rude예요. 그럼 rude는 뭐겠어요? 무례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억하세요. polite의 반대는 rude예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clever는 뭐고요? 영리한. 플러스죠? 반대는 foolish 마이너스. 짝꿍으로 가라고요. 크러스트비드는 뜻이 똑같죠. 뭘 플래시하고 어리석은. 크롤만 좀 조심하면 좋겠죠. 근데 얘도 사실은 반대말이 있어요. 누구? 제너러스의 반대입니다. 관대한의 반대니까 참 너 잔인하다.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잔인한.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뭐라고요? for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뭘 쓴다고 여러분들? 오브 명사를 쓴다. 이거 중학교 때처럼 문법으로 for 플러스 명사 쓸래, 오브 플러스 명사 쓸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고등 영어에서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정확한 해석과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밑에는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시고 숙제가 있죠. 우리 오늘 데이 4까지가 시험이었죠. 그러면 데이 5 그리고 여기다가 워크북 요거 해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 더. 여러분들 혹시 특강 듣는 분 없죠? 그죠?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혜는 약속. 네.